자, 우리 교재 페이지 506페이지죠. 자, 506페이지 보시면요. 전에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동기발전기 기전력과 위상이 다른 경우 병렬 운전 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이제 119의 1-10점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이거 말고도 기출 문제로 108회 때도 2-25점 문제로 스팀 발전기에서 병렬 운전 불일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그 다음에 동기 투입 조건 4가지 제시하고 불만족 시 개통 운영상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25점으로도 이미 기출된 거 있었죠. 그러니까 25점으로 나올 때는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4가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묻고요. 이제 10점으로 물을 때는 위상이 다른 경우하고 크기가 다른 경우, 기존의 크기가 다른 경우, 위상이 다른 경우, 요 2가지를 중심으로 물어본 게 10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은 4가지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동기발전기는 거의 우리가 이제 회전계좌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회전계좌형을. 그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구조가 이제 튼튼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계좌에 들어가는 전압을 직류 저전압으로 인가하죠. 그죠?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기기는 동기 전동기뿐만 아니고 동기 발전기 쪽은요, 전부 다 회전 계좌형을 많이 쓴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동기 발전기에 대한 부분, 또 동기 전동기에 대한 원리 부분은 2군에 가서 전동기 파트에 들어가서 상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군에서는 이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했을 때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이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자, 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는 여기 이제 위상이 동일한 상태에서 A 발전기, B 발전기 2대의 만약에 발전기로 병렬 운전할 때 그 전압의 진폭, 즉 크기가 다르다는 그죠, 그죠? 크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5%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허용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상도 동일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전기가 10도 범위까지는 허용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 10도 각을 넘었을 때는 병렬 운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개의 발전기의 이 주파수가 동일해야 된다. 아시겠죠? 동일해야 되지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요 사이 범위면 허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뭐 파형 부분은 허용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제조사에서 우리가 똑같은 발전기 형태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A 제조사 발전기 2개끼리 병렬 운전했다. 병렬 운전이라는 거는 이 발전기를 2대 이상을 우리가 운전하는 걸 병렬 운전이라 하죠. 그죠? 근데 반드시 이제 동일한 제조사의 발전기를 쓰게 되면 파형이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게 되면 파형이 다를 수 있어서 이 파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이 기전력의 파형이 달라버리면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랑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발생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회전은 예를 들어서 A 발전기도 뭐 이런 식으로 상회전을 이거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를 A 발전기, B 발전기를 동일한 상회전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되는데 A 발전기는 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시켰는데 B 발전기는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 방향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쇼트죠. 그죠? 이렇게 쇼트입니다. 이러면 이제 사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회전 방향이 동일해야 된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2개를 물어봤습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전력의 크기가 위상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문제고요.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렇게 바로 오시면 됩니다. 자,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반드시 이제 그려줘야 됩니다. 이게 위상이 동일하고 이제 크기가 다르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자, 이게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를 제가 이렇게 회로적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A 발전기는 지금 전압이 위상은 동일하니까 위상은 시간차죠. 그죠? A 발전기에 전압 이상이 이렇게 나왔다고 봐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B 발전기의 위상도 지금 이제 위상은 지금 동일한데 크기만 다르다 했죠. 자, B 발전기는 제가 요렇게 지금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그려서 요게 이제 B 발전기의 전압입니다. 그죠? A 발전기의 전압이 크죠? A 발전기의 전압이 B 발전기의 전압보다 이렇게 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죠. 자, A가 전압이 높고
B가 전압이 낮습니다. 기준력이. 자, 이럴 경우 위상은 똑같단 말이죠. 시간차는 동일합니다. 이 동이상 조건에서 이렇게 기준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한번 봐보십시오. 전압이 높은 데서부터 전압이 낮은 쪽으로 순환 전류가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물의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물이 흘러가듯이 전압이 높은 데서 전압이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것은 똑같은 물리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발전기의 전압이 높으니까 A에서 B 쪽으로 순환 전류가 흘러간다. 즉 IC죠. Circulation. C를 붙이는 거는 Circulation. 순환한다는 거죠. 그 순환 전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여기 이제 A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 B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를 똑같다고 보면, 자, 회로적으로 이 직렬이죠. 그죠? 직렬 회로니까 이 순환 전류는 2배의 ZS에다가, 그죠? EA 빼기 EB. 요런 이제 순환 전류가 발생이 됐죠. 요 전압 차에 대해서 동기 임피던스 나눈 요 값에 대한 순환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요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A 발전기 쪽에는 이 순환 전류가 여기 이제 부하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러갈 때 부하 전류를 제외하고 요 발전기 내부에서 흐르는 순환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자, 부하 전류 I는 요게 이제 2분의 I씩 똑같이 나눠지고요. 여기 이제 순환 전류가 A 발전기 쪽에는 이제 플러스 IC가 되고 B 발전기 쪽에서는 마이너스 IC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요 순환 전류 식에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다시 우리가 회로적으로 나눠보면 A 발전기는 이 순환 전류가 ZS를 해요. 또 2배의 ZS도 상관없지만 일단 ZS로 보고요. ZS로 보고 여기 이제 이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이 놈을 우리가 ER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ER로. 자, 그러면 이 놈을 뭐 ZS에다가 뭐 ER.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회로적을 놔두고 보면 이 ZS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 코일에는 R 성분하고 인덕터 성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R보다는 X 성분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X분의 ER 이렇게 놔도 아무런 상관없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훨씬 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JX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양변에다가 J를 곱해보십시오. 이게 옛날에 제가 이 단락 전류 계산할 때 이 식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JJ를 곱하니까 JJ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고요. X가 되고 여기 이제 E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J 성분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J는 우리가 이제 위상각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에 아래다가 90도, 그죠? 90도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이 위상각으로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빼기 180도 되는 거죠. 180도.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 아래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A 발전기 쪽의 순환 전류는 이렇게 이제 지상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순환 전류 자체가 마이너스 90도로 지금 뒤져 있죠, 이게. 뒤져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지상 전류가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이 전기자 반작용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내가 해드릴 건데요. 전류가 지상이면 L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L부하가 걸려 있다는 것 자체는요, 전기자 반작용에 감자작용을 한다. 감자작용. 이 감자작용을 한다는 거는 자속 파이를 이 주자속 있죠. 주자속. 이 계자의 주자속을 저감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죠. 이 감자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전압식이 있죠. 유도기준적식. 동기발전기에서 유도기준적 E는 이런 게 있습니다. 4.44 kW에다가 주파수에다가 권선수에다가 자속 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속 자체, 주자속이 지금 감소됐죠. 그러면 유도기준력이 감소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A 발전기는 이 전압 자체가 A 발전기의 전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이 B 발전기는 여기서 우리가 계산상에서요, 여기 지금 요 B 발전기를 봐보면요. A 발전기하고 좀 다른 게, 자, B 발전기요. B 발전기는 여기서 식이 요렇게 됐었죠. 마이너스가 붙었어. ZS야. 그죠? ZS ER이 돼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계산식을 아까 요렇게 했을 때 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하면 더 들어가니까 이거 플러스로 보면 되겠죠. 그래, 플러스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180도 안 빠지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나요? 요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90도가 앞서는 플러스 전류죠. 그죠? 플러스 전류가 나오니까 B 발전기는
이렇게 이제 90도 앞서는 이런 이제 진상전류가 흘러갑니다. 진상전류 흘러가니까 얘는 정자작용을 한다 이거죠. 자, 정자작용은 똑같은 방법이요. 아까 이 식에서 이 자속 자체가 증가돼 버리면 이 전압이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요 이제 전기자 반작용의 치상전류하고 진상전류에 대해서 지상전류는 감자작용, 진상전류는 정자작용 한다는 것을 전기자 반작용으로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요런 회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로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이제 이 A입니다. A 발전기요. 그 다음에 이제 B 발전기입니다. B 발전기요. 그럼 이제 부하전류 놔두고 순환전류만 표시하겠습니다. 순환전류만. 이 순환전류는 A 발전기 쪽에서 보시면 지상이죠. 지상전류가 발생이 되고요. 이 순환전류는 B 발전기 쪽에서 봤을 때 이 전압보다 이 전류가 진상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진상전류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정자작용을 한다. 요 지상전류는 이제 감자작용을 한다. 라는 걸 전기자 반작용에서 보면 이런 게 있었죠. A상 도체가 이렇게 이제 전기자 쪽에도 고정이 되어 있죠. 전기자 본선은. A상 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상이 되어버리면 계자가 이런 형태로 와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N극이고 이게 S극이죠. 그죠? 전기자 쪽에서 도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암페어 오름 나사의 법칙에서 이 전기자 쪽의 자기력선은 밑으로 오죠. 밑으로. 그죠? 밑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자속도 역시 이렇게 주자속도 자속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주자속하고 전기자에 의한 자속, 이거 마그네틱 아마추어라는 걸 아마추어, 즉 전기자죠. 전기자의 마그네틱 필드. 이 두 개가 합산되는 거니까 이 자속이 증가되죠. 근데 얘는 우리가 지상 부하가 있다는 거는 이 부하가 L 부하다. 그럴 때 고정자는 그대로죠. 즉 우리가 이제 이 전기자가 고정자죠. 그죠? 이 회전자가 어디에 있는 상태냐면 여기 있는 상태죠. 이렇게. 여기 이제 전기자 고선 쪽은 이렇게 항상 고정이 되어 있죠. 얘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 쪽은. 그죠? 이 계자가 지금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회전 계장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계자가 이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 이 위치에 가 있으면 이 전류를 발송시키는 전기자 축은 이 축이고, 그죠? 계자 축은 이 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자 전류 쪽이 전압을 발생시키는 요 전압 기준력보다도 90도 지금 뒤져 있죠. 그죠? 90도 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보시면 주자속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죠. 주자속이. 근데 이 전기자 자속은 항상 고정으로 이렇게 지금 작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기자에 의한 자기력선이 이 주자속을 감소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주자속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기자 자속이 이렇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순환전류 여기서 흘러서 얘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상 전류가 흘러서 감자작용. 그죠? 감자작용. 그래서 감자작용에서 이 전압이 다운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B 발전기는 여기 이제 진상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압보다 이 전류가 진상이니까. 그죠? 진상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는 정자작용을 한다. 이 주자속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서 이 전압은 이렇게 아까 커졌죠. 그죠? 아까 C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전압은 다운되고 이 B 발전기 쪽의 전압은 올라가고 그래서 전압을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기준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이런 전기자 반작용의 정자작용, 감자작용을 하면서 두 개의 발전기의 전압이 똑같이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때 이 순환전류가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 근선 내지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잠깐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죠. 순환전류 발생은 이렇게 되고 이 영향을 보시면 이 지금 코일에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RX에서 X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L만 그렸는데 실제로 보면 이 동기 임피던스 안에는 저항 부분도 있고, 그죠? 저항 부분도 있고 L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순환전류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저항 성분이 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저항 성분이 있다는 거죠. 자, 저항 성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저항 성분 쪽으로 지금 서큘레이션 전류, 즉 순환 전류까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이 흘러가니까 자, 순환 전류가 자, 저항 R로 지금 회로가 구성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발열. 자, 주울열에 의한 발열은 우리가 이제 I 제곱 RT죠. 여기서 이제 순환 전류가 발생됐다. 순환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 권선, 즉 고정자입니다. 고정자의 저항이 있고 5배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 이 주울열이 발생되고 있죠. 이 정도의 주울열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전기자 쪽에서 지금 발열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자 이 저항선이 발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전기자 저항선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전기자 저항선을 제가 PL로 지금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IC의 제곱의 R 요만큼의 손실이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영향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정차작용, 감자작용을 해서 일단 두 개의 발전기의 전압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이건 자동적으로요. 자동적으로 아까 전압을 맞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수동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두 개의 전압이 달라버리면 계좌회로의 전류를 조정해서도 전압을, 두 개의 발전기의 전압을 맞출 수도 있죠. 물론 그 계좌회로는 ABR 통해서 계좌 전류를 조정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수동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정자작용, 감자작용을 해서 두 개의 발전기의 전압이 같아지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전력의 크기는 동일한데, 여기 이제 위상이 다른 경우다.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크기가 동일하니까 진폭은 똑같아야 되겠죠. 크기는 동일한데, 위상이 다르다. 위상이라는 시간차죠. A 발전기의 전압에 대한 시간, 그 다음 B 발전기의 전압에 대한 시간. 자, 이게 다르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A 발전기의 전압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B 발전기는, 자, 이렇게 이제 크기는 똑같이 그려주겠습니다. 일단요. 자, 위상이 다르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위상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E에 B 발전기는 요렇게 이제 위상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 사이에 델타만큼의 이제 위상차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사실 이렇죠. 위상하고 기전력의 크기가 똑같았죠. 이렇게. 기전력의 크기, 제 크기죠. 기전력의 크기하고 위상을 A 발전기, B 발전기를 똑같이 맞춰놓고 운전을 시켰단 말이죠. 운전을 시켰는데 A 발전기 위상을 이것처럼 상차각 델타만큼을 A 발전기 위상을 빠르게 했다고 하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두 개가 병렬 운전할 때 위상이 동위상이 되는데 위상을 다르게 맞춰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이걸 지금 물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A 발전기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요. 물론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는 위상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원래 써야 되죠. 근데 이 B를 통상으로 편의상 반대측에다 이렇게 쓰면서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부 책자에는 여기를 마이너스 붙인 책자도 있고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은 책자도 있습니다. 전기기기측을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EA하고 EB를 지금 병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A 발전기를 아까처럼 위상을 이 상차각 델타만큼을 앞서게 만들었죠. 이 A를, 그죠? A의 발전기 전압을 요 위상에서 이 델타각만큼 앞서기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다 보니까, 자, 두 개의 발전기에 대한 합성 기전력을 구해버리면, 합성 기전력요. E에서는 EA 플러스 EB가 되겠죠. 그죠? 두 개의 발전기에 대한 합성 기전력은 요게 되겠죠. 요게,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발전기는 전부 다 코일부합니다. RX가 있지만 거의 X입니다. X, 그죠? 그러면 우리가 L부하라고 봤을 때 전체 회로가 이 회로를 이렇게 L만의 회로다. 그럼 전압이 어떻게 되죠? 전류보다 90도 앞서죠. 전류 대비 90도 진상이다.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합성 기전력이 ES가 됐죠.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그죠? 요런 전류가 흘러나오면서 유효 전류 또는 공기화 전류라고 하거든요. 자, 요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전압 대비해서 이 전류가 위상각 90도 뒤지는 이런 유효 전류가 이렇게 발생되겠죠. 발전기 코일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죠? L회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동이 되어버리면 A 발전기 쪽에서 분담하는 이 분담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A 발전기는 이 전압이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 전압하고 이 전류가, 그러니까 우리 전력 P는 어떻게 됩니까? 전력 P는. 루트 3 VI, 이 코사인 세타죠. 그죠? 자, 우리 루트 3을 안 쓰겠습니다. 발전기 한상으로 보고. 자, 그럼요. 이때 이제 PA는 우리가 EA 다시에다가 이 전류, IS에다가 코사인 어떻게 되죠? 세타1. 요 각도를 이제 세타1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된 전압하고 이 동기화 전류 사이 각을 세타1이라고 하면 요런 어떤 전력이 A 발전기의 분담 부하로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얘가 이제 분담 부하가 여기에 작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발전기의 부하 분담을 또 볼까요? P에 제가 B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편의상. 그럼 P의 B는 지금 이제 전압이 이거죠. 자, 전압이 이거고, 자, 전류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죠? 자, 이 부분이니까 이 위상각이 이래 되는 거죠. 이 위상각 요 부분은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지금 보면 180도죠. 180도에서 세타2를 빼면 요 180도에서 세타2를 빼면 요 각이 되는 거죠. B 발전기의 전압하고 유효전류 사이의 이 각도가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B 발전기가 분담하는 부하는 이 B에다가 유효전력 IS를 곱하고 이 코사인
코사인 어떻게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2가 되죠. 이 세타2는 90도보다 작은 각도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80도에다가 이 세타2가 90도보다 작은 각입니다. 그럼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 각도 전체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P 발전기는 부하 분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E에 B에 IS에다가 코사인 세타2가 나오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부하 분담을 적게 한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이거만큼의 부하 분담이 작다. B기는 이거만큼의 부하 분담이 이게 이제 감소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부하 분담이 감소된다. 이 부하 분담이 이제 감소되고 B기는요. A기는 이거만큼의 부하 분담이 증가됐죠. 증가됐습니다. 반드시요. 얘는 부하 분담이 감소됐죠. 그러면 A 발전기 쪽에서는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B 발전기가. 자, 그럼 로드 세팅을 한다. 로드 세팅을. 자, 부하가 있는데요. 이 부하 분담을 A 발전기는 아까 위상이 빨랐죠. 위상이 이게 진상이었거든요. 요걸 B 발전기는 위상이 늦었죠. 그래서 이제 얘가 A 발전기 쪽이 부하 분담을 많이 하는 거죠. 부하 분담이 증가되다 보니까 요거는 부하 분담이 작아졌죠. 부하 분담이 감소됩니다. 자, 그러면 부하를 여기 적게 붙이면, 자, 발전기는 회전하고 있죠. 회전하고 있는 부하를 적게 넣어버리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당연히 얘는 감소가 되겠죠. 저하되겠죠. 상대적으로. 얘는 부하 분담을 적게 하니까 이 발전기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얘는 증가되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감소되고, 속도가 감소되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다시 뒤지겠죠. 위상이 뒤처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속도가 증가되면서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상이 이제 증가되겠죠. 빨라지겠죠. 그러면 아까 위상을 어떻게 제가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위상을 아까 A기를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B기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이 B기는. A기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위상이 뒤처지는 거죠. B 발전기는 어떻게 되죠? 부하 분담을 적게 하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죠? 증가되겠죠. 그러면서 이 A기하고 B기의 속도가 같아지니까 위상이 동위상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동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A기는 아까 여기 있었죠. A기 여기 있으니까 약간 위상이 뒤졌죠. 그러니까 A기는 약간 위상이 뒤져가지고 요렇게 지금 됐고, 이 A기는 그죠? 자, B기는 아까 여기 있었는데, B기는 위상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위상이 앞서니까 다시 A기하고 똑같은 위상이 되죠. 그럼 B기도 요렇게 지금 위상이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맞춰지면서 EA하고 EB가 위상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같이 맞춰주는 거죠. 부하 분담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 부하 분담을 통해서도 위상을 동위상으로 맞출 수 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부하 분담에 의해서도 속도를 맞춰서 위상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 수동으로도 우리가 위상을 조정할 수 있죠. 수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아까 뭐였죠? 아예 설명 안 했나요? 여기서요? 이거는 보면 가바나 있죠. 가바나. 조속기. 이 조속기 가바나를 통해 가지고 이 가바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연료를 더 많이 넣으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증가되겠죠. 또 연료를 적게 넣어버리면 속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가바나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속도를 이렇게 맞추면서 위상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 로드 세팅을 통해서도 위상이 이렇게 맞아질 수 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기준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이 순환전류를 무효순환전류로 했습니다. 무효순환전류. 이 부하에 관계없으니까. 이 자체에서만 순환되는 거라서 무효순환전류로 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요. 이 유효전류, 동기화전류가 됐죠. 이 순환전류를요. 이 전류를 유효전류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의 이 기준력의 위상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위상을 이렇게 델타각만큼 증가시키다 보니까 EA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EA는 우리가 이제 원래의 각도로 돌아가고 싶게 하죠. 이 델타각에 대해서 원래의 각도로 돌아가게 해주려고 하는 전류가 뭐냐? 이게 유효전류, 즉 동기화 전류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 약간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